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주제는 방중술의 창시자는 누구인가입니다. 중국의 선도 방중술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그 유래를 알고 싶다는 남성분들이 계셔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방중술의 뿌리를 알기 위해선 우선 중국 선도에 어떤 유파들이 있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선도는 성명쌍수라고 해서 성과 명을 수련하는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은 깨달음, 즉 마음을 여는 것을 말하고, 명은 목숨을 말하는 것으로 길을 닦는 수련을 뜻합니다. 선도가 발생한 근본 원인은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신선이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선도는 마음 수련과 기 수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불로장생을 해서 청계로 비승하자는 것이 중국 선도의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선도의 기원은 춘추시대의 기원전 7세기에서 4세기경 노자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노자가 스스로 선도를 터득해 만들었는지 아니면 선도를 알려준 스승이 따로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설에 따르면 선도는 노자가 시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춘추시대부터 조금씩 싹이 트기 시작한 선도가 실제로 번성한 것은 동안시대에 위백량이란 사람이 주역 참동계라는 책을 저술한 뒤부터입니다. 선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노자가 윤문씨와 왕소양이라는 두 사람 제자에게 선도를 전해주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문시파와 소양파라는 두 개의 선도로 나눠지면서 여러 유파로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당나라 시대에는 여동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문화에 유해성과 왕중양이라는 뛰어난 제자가 각각 남파와 북파를 창시하면서 소양파는 여러 유파로 갈라지게 됩니다. 문시파는 춘추시대의 윤문씨를 창시자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소개할 사람이 바로 방중술의 창시자 장산봉입니다. 방중술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방중술은 방 한가운데서 행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옛날부터 남녀관계는 주로 방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방중술이라고 명명을 한 것입니다. 방중술의 속뜻은 관계를 하되 사정을 하지 않고 관계를 끝마치는 행위를 뜻하는데,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로는 접이불루, 비사정, 환정분해가 있습니다. 장산봉은 방중술을 주된 행법으로 하는 삼봉파의 창시자입니다. 삼봉파는 다른 유파와 비교해 보더라도 꽤 오래전부터 시작된 유파입니다. 장산봉이 방중술 행법을 처음 들고 나온 것은 기원 4, 5세기경 중국 남북조 시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황홀한 쾌감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서 장수할 수 있을까를 오랜 세월 노력하고 연구하면서 단수 방중술 비법을 완성했습니다. 장산봉이 추구하는 방중술의 기본 이념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오랜 기간 장수를 누리자는 것입니다. 장산봉 이론과 관련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장산봉은 여성에게는 가슴 두 곳과 아래 계곡 부분 한 곳에 총 3개의 봉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름을 3개 봉우리, 삼봉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방중술 유파에는 3개의 유파가 있습니다. 삼봉파, 남파, 동파입니다. 이 3개 유파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길 보시면 유해성과 진이의 수련법을 전수받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장산봉과 이 사람이 만든 삼봉파가 있는데요. 방중술의 창시자 장산봉이 만든 삼봉파와는 이름은 서로가 같지만 행법의 내용과 이론이 전혀 다른 유파입니다. 이름을 보면 봉이란 한자가 서로 다릅니다. 남파와 문시파를 한데 섞어 놓은 장산봉의 삼봉파는 무술과 도술을 주 행법으로 하고 있는 유파입니다. 반면에 봉우리 봉자를 사용하는 삼봉파는 체험 보양을 목적으로 장산봉이 만든 단수 방중술 유파입니다. 삼봉파의 행법은 이성으로부터 생기를 흡수함으로써 자신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방법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남성 자신의 생기는 넣어주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여성의 생기만을 흡수하는 단수 수행법입니다. 따라서 남성에게는 이롭지만 여성에게는 건강을 심하게 해치는 수련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삼봉파는 주변으로부터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고 배척되면서 결국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삼봉파의 단수 방중술 행법을 무조건 무시할 수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삼봉파가 남파와 동파의 뿌리이면서 방법 자체가 여성의 생기를 흡수하는 단수 행법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남성 여러분 중에 중국 선도 방중술, 즉 도교 방중술에 관심이 있는 분이거나
조교 방중술을 현재 실천하고 계신 남성분이 계시다면 단수 방중술 행법을 실천하시지 말고 방어 차원에서 알고 계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성 중에는 드물게 자신도 모르게 혹은 의도적으로 남성의 양기를 일방적으로 흡수하면서 음기를 비축하는 차양모음 여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색을 지나치게 밝히면서 어린 연하 남성하고만 관계를 원하는 여성 중에 차양모음을 하는 여성이 있는데, 남성이 이런 여성과 관계를 지속하면 몸의 진액이 마르고 피골이 상접하면서 나중에는 단명하거나 비명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이 차양모음 여성에게 양기를 뺏기지 않기 위해선 삼봉파의 단수 방중술 행법을 구사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삼봉파를 이어서 방중술의 맥을 잇는 유파가 남파입니다. 남파의 창시자는 북송 말기의 유해섬입니다. 남파는 처음엔 청정파로 시작을 했지만 얼마 안 돼 유해섬의 제자 장자영이 북송시대 말년쯤부터 삼봉파의 단수 방중술 행법을 도입하게 됩니다. 여기에 장삼봉과 유해섬의 이론을 취합해 만든 육자마의 동파가 명나라 때 만들어지면서 남파도 나중에는 쌍수파 방중술 행법을 따르게 됩니다. 남파는 쌍수 방중술 행법을 실천하는 제저법의 가장 정통적인 문파입니다. 남녀 서로에게 이롭고 건강과 장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남성분들 중에는 남파선도 방중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남파의 주요 인물로는 시조인 유해섬을 비롯해 장자양, 석행님, 설도광, 진유한, 백옥성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파는 방중술 고수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유파입니다. 그 이유는 선도의 여러 유파의 장점과 선의 장점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인도와 티베트 밀교의 장점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동파 행법을 최고의 비술로 보는 이유는 동파 수련법 중에는 쌍수와 단수가 함께 포함되어 있고 체계와 신교라는 특별한 제적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봉파에 입문한 사람들 대부분이 동파로 옮겨간 이유는 동파는 여성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생기를 흡수하는 삼봉파와는 달리 남녀가 협력해서 서로의 건강과 장수를 도모하는 쌍수 방중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녀 서로가 쾌락을 즐기고 불로장생을 추구하면서도 삼봉파, 남파, 밀교의 최고 진수만을 취합해서 만들어진 유파이기 때문입니다. 즉 동파는 남파에서 갈라져 나온 문파로 장삼봉의 삼봉파와 유해섬의 남파, 밀교 행법 중에서 비법만을 취합해 만든 최고의 방중술 유파입니다. 북파와 남파를 간단히 설명하면 북파는 이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유파이고 남파는 이성을 필요로 하는 가장 대표적인 유파입니다. 소파는 남파에서 분열되어 나간 파로서 남파하고는 행법이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성파도 종국에는 부분적으로 남녀 쌍수 방중술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방중술 역사에 관심 있는 남성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중술을 최초 창시한 사람은 삼봉파의 장삼봉, 그리고 장삼봉의 단수행법을 도입한 사람은 남파의 장자양, 삼봉파와 남파 그리고 밀교의 장점만을 취합해 최고의 쌍수 방중술 행법을 만든 사람은 동파의 육자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